니콜라가 흔들리니까 한화 주가도 지금 요즘에 맞아요. 영향을 받고 있죠. 실제로 하나솔루션 주가도 연초 대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오늘 이 시장에서도 하나솔루션 주가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니콜라의 어떤 지분법 평가액을 빼더라도 되게 견실한 기업이거든요. 또 신소재, 태양광 관련된 신소재로도 굉장히 많이 부각을 받고 있고 근데 최근에는 니콜라 이슈가 워낙 간이 세다 보니까 다른 맛이 안 나는 거지 아무래도. 네. 한화가 뭐 단순히 니콜라에 속았다 뭐 물렸다 뭐 이런 거는 아닌 게 김승현 회장 장남 김동관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2023년에 미국 수소 에너지 사업 진출을 이미 계획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어서 마침 알아보다 보니까 니콜라라는 수소차 기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한화의 수소 에너지 미국 진출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여기다가 이제 투자를 한 거죠, 니콜라에. 네. 그렇다고 뭐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니고 일단 니콜라 자체는 그렇다고 치고 이미 지금 한화 에너지가 니콜라 수소 충전소의 이 태양광 발전으로 전력 생산해 가지고 공급하는 우선 공급자 권한을 확보했고 네. 그다음에 한화 종합화학은 여기도 역시 니콜라 수소 충전소 운영권을 획득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니콜라가 잘 되기만 한다면 한화가 수소에너지 미국 진출에 있어서 상당한 어드밴티지를 갖게 되는 건 맞긴 맞아요. 네. 이 니콜라와 함께 코어를 이야기하고 논의됐던 기업들이 꼭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세계 유세 기업들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뭐 전략적 파트너로 이베코라고 왜 덤프트럭 보면 스카니아, 그죠? 스카니아 뭐 이베코. 네, 이베코. 그 이베코가 이제 아 진짜요? 네. 대형 트럭에 있어서 거의 벤츠인데. 그죠. 이베코가 있었고 그리고 너무나 잘 아는 독일의 또 미케닉의 상징이죠. 보쉬. 그리고 넬 이거는 이제 유럽의 어떤 수소 충전소를 담당하는 그다음에 이데지라고 하는 어떤 또 공업 기업 그다음에 웹코 이런 게 전자 제동 장치 하는 기업 이러한 글로벌 파트너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뭉쳐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네. 자동차만 120년을 만든 GM도 여기다 투자를 그렇죠. 했는데. 네, 투자를 이제 하기로 깜짝 발표를 했고 지금 약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일단 돈은 들어갔죠. 이제 발표만 하고 완전한 결정은 이제 원래 9월 30일이었는데 그걸 이제 미루게 됐죠. 이렇게 많은 정말 유수의 자동차 기업들을 속일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얼마나 큰 영향력이었냐면 실제로 니콜라 전 CEO였던 트레버 밀턴이 현대차한테 수소차 협력 우리랑 같이 하자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 제안을 한 것만으로 현대차 주가가 하루 만에 한 7%? 거의 10%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러브콜 하나만으로도 시총 10위 안에 드는 현대차의 주가를 오르락내리락 시켰으니까. 역산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만큼 현대차의 기술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수소차 업체조차 따라갈 수가 없어서 그냥 협력을 하자고 이렇게 손을 내밀 정도로 확실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되게 자랑스러운 건데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 중에 수소차를, 수소 전지차를 양산할 수 있는 메이커는 3개 정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현대, 그다음에 일본의 도요타, 그리고 혼다가 있습니다. 그 발표가 현대차에 제안하기 전에도 이 3사 중에 하나가 이제 니콜라와 양산 협업을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기대감은 좀 있었거든요. 국뽕이 막 차오르네 또. 네. 세계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잖아요. 네. 그러면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이렇게 보니까 진짜 그렇거든요. 네. 스티브 잡스도 대한민국의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님을 찾아왔었잖아요. 네. 기술 제휴하자고. 니콜라의 CEO 트레버 밀튼도 한국의 현대차를 찾아와서 기술 제휴를 요청했다고. 하지만 현대차에서 거절했죠. 우리나라가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제조업에 대한 기술력에 있어서는 명실상부 세계 탑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도 증명이 됐고 마스크 제일 잘 만들잖아요. 좀 있으면 뭐 약간 번외 이야기긴 한데 마스크 만드는 기업이 또 상장해요 우리나라에. 근데 거의 시가총액 1조 같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마스크 전문가한테 들었는데 또 네. 국뽕인데 이 MB 필터라고 하잖아요. 마스크에 네. 들어가는 핵심. 거기에다가 전기 자극을 줘서 이게 정전기가 일어나게 해서 이게 이제 이 얼기설기해가지고 이렇게 딱 그 공기만 그 투과하게 하고 그 뭐 비말이라는 것도 침투 못하게 이렇게 이 망이 형성이 되는데 네. 우리나라 그 전기 자극 그 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MB 필터에다가 전기 자극 줘서 정전기가 일어나서 이게 딱 되잖아요. 1년 동안 유지가 된대. 아 그래요? 위생적으로 더럽지만 않으면 진짜 1년을 써도 기능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마스크가 세계적으로 진짜 인정받고 있다고 해요. 네. 뭐 현대차한테 니콜라가 제안한 것도 우리나라의 어떤 제조 강국의 위상을 보여준 것 같고 그때 이제 현대차는 거부를 했죠. 만약에 현대차까지 여기
같이 들어갔으면은 대한민국 재계 순위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 2개가 여기 엮일 뻔했는데 엮일 뻔했다는 표현이 뭐 주주분들은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현재 상태가 어쨌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 사기 혐의로 조사 중이고 미국 법무부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현재 벌이고 있다고 알려졌어요. 근데 이 니콜라의 사기 논란이 이미 상장 전부터 있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계 유수의 기계와 자동차의 그 잔뼈가 굵은 그런 회사들이 다 투자를 했는데 여기 약간 그 맹점이라고 볼 것도 있고 약간 희망적이라는 거 볼 수도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솔직히 이런 뭐 VC 투자나 아니면 뭐 C 투자 같은 거 할 때 제일 처음에 이제 어떤 회사가 들어왔느냐 이게 큰 레퍼런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를테면 국내에서 뭐 벤처나 스타트업인데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가 투자를 했다. 그러면 솔직히 그 뒤에 투자받기는 쉬워요. 뭐 무슨 조합이나 어디든 여기 SBI에서 소프트뱅크에서 들어왔습니다 하면 뭐 그러면 우리가 뭐 물론 검토는 하고 투자심사위 열고 투심위에서 뭐 면밀하게 전문가들을 보긴 하지만 또 그 레퍼런스가 크거든요. 아마 여기도 보시한테 얘기해서 검토할게 하는데 GM에다가 보시에서 투자한대. 네. 그 다음에 보시에다가는 이베코에서 또 투자하기로 했다. 이베코한테는 또 GM에서 들어오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판을 벌린 게 아닌가. 라는 게 약간 조금 맹점일 수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벤처 투자의 명가들이 몇 개 있잖아요. 일단 그런 데서 투자가 들어오면은 그 뒤에도 약간 네임 밸류가 있는 투자들이 들어오죠. 네. 그러면 만약에 이 기술이 상용화되기에 좀 허접하더라도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이 회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옆에서 이제 서포트를 한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GM 같은 경우도 수소차 기술이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상용화하기에는 약간 모자라는 수준이니까 니콜라에다가 그런 식으로 본인들의 어떤 투자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혹은 기왕 투자한 거 어떻게든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오히려 투자자가 약간 채무자화 되면서 니콜라를 지원할 수도 있다. 네. 저도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거는 이베코도 이 니콜라의 전략적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 심사를 했을 거고 이 투자 심사 할 때 보면 당연히 기술적인 어떤 변리적인 심사를 했을 거고 FDD라 그래서 Financial Due Diligence 재무적인 거 실시했을 거고 그렇죠. 창업주에 대한 어떤 것들도 다 모든 것들도 파악을 했을 거고 그런 것들이 한두 개 회사가 아니라 정말 유수의 기업들이 다 같이 판단을 했던 건데 아무리 뭐 소프트뱅크가 들어왔어 되게 유수의 투자자가 미리 기투자를 했어라고 하더라도 되게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레퍼런스긴 하지만 실사를 안 하진 않거든요. 무조건 실사할 거예요. 당연히 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통과를 하고 지금 모여 있는 상황인 건데 이런 상황이 굉장히 좀 그 당황스러움. 어쨌든 팩트는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네. 니콜라의 이 수소 트럭 시연하는 영상을 내보냈는데 그게 내리막길에서 그냥 굴린 것이다. 그렇다고 뭐 시동을 끄지는 않겠죠, 솔직히. 약간 이제 거기다가 보탰겠지. 뭐 출력이 낮아서 그걸 네. 좀 감추기 위해서라든지. 그렇죠. 네. 영상에 대한 문제 이후에 사실 더 커져버린 거는 이 트레버 밀튼 그리고 니콜라의 대응이었어요. 야 이거 너네 언덕에서 굴린 거라면 했는데 얘네가 반응한 게 우리 이거 자체 동력으로 간다고 한 적 없는데 대응을 해버린 에이, 설마. 거죠. 에이. 진짜요 그렇게. 이거 김승현 회장님 아시면 이거 청계산 바로 들어가야 돼 지금. 그러니까 이거 뭐 말장난도 아니고 야 우리가 그거 수소전기로 간다고 얘기는 안 했잖아. 이래버린 거죠. 치네. 아니 게맛살에 네. 게살 안 드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 명태살이잖아요 다. 네, 색깔만 뻘겋고. 내가 자연산 개라고 얘기 안 했는데. 이름을 그럼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뭐 오컬트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잠깐 동안 속일 수는 있다. 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오래 속일 수는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을 오래 속이는 건 불가능하다. 과연 니콜라가 나스닥에 상장하기 전에도 당연히 거기 상장 실질 심사 받고 그동안 그 많은 투자자들이 FI든 SI든 들어올 때마다 다 투심위를 열어가지고 받고 우리 한화에서도 한화가 여러분 에너지 쪽에 있어서 세계 거의 5위 안에 드는 첨단 기술 가진 기업이거든요. 네. 아무리 뭐 한화 그 3세 김동관 대표가 자기들끼리 뭐 이제 뭐 소장파가 알아서 한다. 기업의 미래를 이끌 내가 한다. 해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돈 1억 달러까지 주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 점은 믿는데
약간 트레버 밀튼에 대한 구설수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도 다 자꾸 테슬라하고 사람들이 빗대어서 보면은 일론 머스크도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자꾸 까방권, 까임 방지권 이게 자꾸 발동이 되는 게 문제인데 요 분은 좀 약간 일론 머스크하고는 또 캐릭터가 다른 게 뭐냐면 최근에 성추행 혐의로 또 고소가 접수됐다는데 네. 고소를 한 사람이 사촌 여동생이에요. 그것도 할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부적절한 스킨십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정준영 씨도 뭐 상가집에서 그랬다고 하고 아 그래요? 일본 그 성인 영화 보면은 그런 상가집 장르가 또 있잖아요. 장례식장이나 어떤 금단의 그런 장소나 환경이 되면 사람이 그게 올라가나 봐. 난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절벽 끝에 이거는 프라이버시라고 놓자고요. 근데 일단 올해 상장했잖아요. 상장 후 첫 실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이게 어떤 테슬라 요건 그러니까 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은 뭐 굳이 흑자가 아니더라도 상장 가능하다. 이거 뭐 특례로 상장이 되긴 했는데 상장 후 첫 실적이 중요한데 여기서 매출 빵원. 손실 8,600만 달러. 네. 주주들이 난리 났죠 뭐. 이게 뭐냐. 근데 딱 일주일 뒤에 이 니콜라에서 계약 공시를 짠 냈는데 미국에서 이 재활용품 수거하고 폐기물 서비스 이런 데 중에서 두 번째로 큰 리퍼블릭 서비스라는 데가 있는데 네. 여기에다가 수소 트럭 2,500대를 공급 계약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내가 미안해. 내가 의심해서 미안해. 난리가 났던 거죠. 네. 수소 트럭 2,500대 계약 공시 정도면 일주일 전에 당연히 알았을 거거든요. 그러면 실적 발표에서 매출 빵원 나왔을 때 사람들이 항의할 때 아 계약 공시가 이제 곧 나온다. 다음 분기는 다를 것이다 얘기할 수 있는데 가만히 그걸 즐겼던 거지. 아 막 사기네 막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보라듯이 딱. 니콜라 그 트럭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레미콘 덤프 트럭 이 정도로 큰 사이즈인데 그거 한 대에 한 2억 해요. 그거 2,500대면은 진짜 다음 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수도 있는 수준인데 네. 그걸 굳이 감췄다가 보란듯이 또 일주일 뒤에 발표를 했다. 이게 상업용 트럭에 대한 주문은 좀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달리 봐야 되는 게 이게 무슨 서울시나 뉴욕시에서 전기차 테스트용으로 막 몇천 대 주문해서 보급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주문을 준 리퍼블릭 서비스나 또 이전에 주문을 준 데가 우리가 좋아하는 맥주인 버드와이저 만드는 에나헤저부시에서 운반하는 트럭에 대해서 또 주문을 수주를 줬어요. 그 수주를 주는 기업들이 이걸 갖고 장사를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대당 가격도 굉장히 높고 또 냉동 시설이나 실제로 물류 왜 무진동 차량. 네, 차량이라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많이 접합이 돼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공장 투자나 똑같은 거예요. 물류 시설 투자나 똑같은 개념이라서 단순히 그냥 운송 네. 장비 이게 아니라 진짜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핵심 분야네요. 네, 그냥 자동차 사내만의 의사결정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걸 봤을 때 과연 지금의 어떤 니콜라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죠. 처음 SEC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 들어간다고 했을 때 니콜라 주가에 따라서 우리나라 한화 그리고 미국의 GM도 같이 맞아요. 움직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 쇼쟁이들 공매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니콜라 빠지면 이제 니콜라에 투자한 기업들까지 때리는 거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 아니에요? 왜냐면 빅히트 이제 상장 앞두고 빅히트에 투자한 기업들 빅히트 기대감에 따라서 막 주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제 왜 연휴 전날 이제 거래량이 좀 한산하잖아요. 그럴 때 특정 이제 비상장 주식을 막 되게 조금 갔어요. 막 0.01%막 이런 것까지 공시에서 찾아내가지고 지분 공시에서 막 상한가 보내고 그런 테마들이 굉장히 성행했거든요. 이 니콜라 관련해서도 주가 변동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특정 종목들이 크게 나타났고 월가에서는 니콜라 투자자들이 GM에다 대고 그렇게 막 컴플레인을 많이 한대요. 아 그렇죠. 너네 때문에 GM 네. 믿고 우리 들어갔는데 너 뭐야 네. 이러고 왜 니넨 투자 안 해 정작. 맞아요. 아 우리 지금 다시 재고에 들어가서 검토 중입니다. 니네 안 들어가고 니네 이게 뭐 낚시질도 아니고 뭐야 뭐 이렇게 해서 GM까지도 지금 최근에 이제 월가 리서치 하우스들에서는 어떤 의견들을 갖고 있냐면 웨드부시 테슬라의 어떤 되게 강한 그 믿음 갖고 매수 추천을 했던 미국의 웨드부시라고 하는 리서치 하우스에서는 니콜라에 대해서 다운그레이드를 했어요. 9월 23일 날 다운그레이드 했고 타겟 프라이스 15불로 내렸고요. 45불에서 3분의 1 토막 냈고 최고점에 비하면 거의 4분의 1 토막이네요. 최고점이 2020년 6월에 한 90불 정도 뭐 100불 가네만에 했으니까 5분의 1이네. 그렇죠. 진짜 몇 분의 1 토막인지도
바로 계산이 안 될 만큼 주가는 완전 박살이 나 있는 상황이고 9월 20일 날 도이치뱅크에서도 29불로 다운그레이드를 했고요.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에서 9월 21일 날 역시 21불대로 이제 다운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월가의 어떤 리서치들 의견들 등에 존중을 하는데